전하 큰일 났습니다. 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국장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허허허. 이번에 도착한 곳은 비구국이라는 곳입니다. 삼장 일행이 성문 앞에 도착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비구국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소자국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소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거죠. 무슨 나라 이름이 이래? 이러고서 들어가가지고 거리를 걷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집 앞에 세장 같은 게 있고 안이 안 보이게 헝겊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5살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일행이 숙소를 잡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는데 집주인이 깜짝 놀라더니 삼장 귀에다 대고 괜히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여권에 도장이나 받아고 빨리 떠나시라. 그 삼장이 보니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을 붙잡고서 빨리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안 된대. 말 못해준대. 그래서 삼장이 붙잡고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구국이라는 나라에 국장이라는 양반이 있답니다. 국장이 뭐냐면은 임금님의 장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나라 국에 장인어른 할 때 장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웬 노인이 자기가 도살하면서 16살짜리 자기 딸을 임금에게 바치고 국장이 됐다. 임금이 그날 이후로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왕비랑 다른 후궁들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원기가 약해지고 정신도 흐리멍텅해지고 몸도 약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목숨이 오늘 내일 하게 됐는데 국장이 여기저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신선들한테 약재를 받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재료 하나가 추가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재료가 뭐냐? 바로 1111명의 어린아이들의 심장을 뽑아서 같이 다려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으면은 1000년을 살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명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세장에 갇혀서 심장이 뽑힐 날만 기다리고 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장이 듣고는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눈물이 차올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고 있는 삼장한테 팔개가 뭐 그래봤자 남의 집안일 아닙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잠이나 자죠. 그러니까 삼장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팔개를 잡더라. 너 이 자식 돼지 같은 놈이 그냥 자비심이랑 눈곱만 치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하냐. 그러니까 팔개가 이번에는 삼장을 잘못 건드렸지. 사후정이 와가지고 사부님 진정하시고 그 국장이라는 작자가 요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내일 궁궐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그러면 되겠다고 하면서 오정의 말대로 내일 궁궐 가서 보시고 오늘은 좀 쉬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다치지 않게 조치를 해두겠다. 그러니까 걱정 마셔라. 삼장이 손오공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방법이 있으면 빨리 아이들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서 비구국에 있는 온갖 신령들이랑 삼장 지키는 수호신들 있죠. 걔네들 죄다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애들 지켜야 되니까 밤사이에 사람들 몰래 아이들 안전한 곳으로 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삼장은 벌레로 변한 손오공을 머리에 감추고서 임금님을 만나러 가죠. 궁궐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임금님이 확실히 안색이 안 좋아. 그 왜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은 병든 인간계 왕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임금은 멀리서 온 삼장이 굉장히 반갑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이 나타납니다. 국장 어른답시오. 그래가지고 삼장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인사를 한번 하고는 왕한테 물어요. 저 웬 죽놈이요? 오 국장, 당나라에서 서천으로 불경 가지러 가시는 스님입니다. 아이고 서쪽 하늘에는 나쁜 기운만 가득하던데 가보나만 아니겠어? 이렇게 비웃듯이 얘기를 하고 불교보다는 자기가 믿는 도교가 좋다면서 자랑을 하죠. 그 소리에 궁궐의 임금이랑 문무백관들이 맞다면서 막 물개박수를 쳐요. 맞습니다 국장, 도교가 최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금은 삼장한테 잘 지내다 가시라면서 신하들한테 잘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장이 궁 밖으로 나왔을 때 벌레로 변한 손오공이 삼장 귀에다가 사부님 제가 살펴보니까 저 자식 요괴가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궁궐을 지금 요기가 덮고 있다면서 더 살펴보겠다고 하고서는 엥 하고 날아서 궁궐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때마침 병사가 나타나가지고 전하 큰일 났습니다. 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국장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절부터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국장이 그것이 무엇이 걱정이란 말입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재료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나라 스님이지요. 이러면서 삼장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켜보니까 그 자식 도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이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삼장을 죽여서 그 심장을 다려먹으면 수만 년을 불로장생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삼장을 잡아야겠다고 하고 국장이 병사들을 시켜서 삼장 일행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병사들을 삼장이 머무는 숙소로 보내게 됩니다. 손오공이 거기까지 듣고는 이제 한 발 먼저 삼장에게 가가지고 사부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오공이
큰일 났다는 딱 그 정도 소리만 듣자마자 삼장이 기절해버린 거야. 깨워가지고 상황을 알려주는데 팔개는 어린애들 빼돌리더니 사고 쳤냐면서 낄낄대면서 웃고 삼장은 야 오공아 나 어떡하냐 나 죽냐 나 죽어 이러면서 손오공한테 매달립니다. 손오공이 웃으면서 걱정 마시라 자기한테 다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팔개한테 나가서 진흙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진흙으로 자기 얼굴처럼 빚은 가면을 만들어요. 요즘 행사장 같은 데서 쓰는 인형탈 같은 거겠죠. 옛날엔 인형탈 없었으니까 그걸 삼장한테 씌우고서 주문을 외우니까 삼장이 손오공으로 뿅 변하게 되고 손오공은 삼장으로 변신하는데 때마침 또 군대가 와가지고 삼장 일행은 궁궐로 가게 됩니다. 궁궐에 도착해서 가짜 삼장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임금님 뻔뻔하게도 내가 아파서 약이 필요한데 네가 그렇게 약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심장을 좀 줘야겠다라고 죽으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은 얘기하면서도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삼장이 쿨하게 오케이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심지어 자기가 심장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색 심장이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옆에서 검정색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검정색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니 칼로 자기 배를 쭉 갈라요. 그러더니 배를 열어서 심장들을 우르르르르 쏟아내는데 심장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심장을 뒤적뒤적 살펴봐. 온갖 색깔의 심장이 있는데 검정색이 없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임금님 그 광경을 보다 됐다 징그러 이거 빨리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손오공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어리석은 임금이시오. 당신이 원하는 시커먼 심장은 속내가 새까만 바로 국장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아줄 테니까 저놈 잡아다가 다려 드시라고. 그 말을 들은 국장이 깜짝 놀라서 그 원숭이 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오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천대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손오공이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임금님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임금님이 왜 그런 못생긴 모습으로 변해 있냐고 물어봅니다. 손오공이 잠깐 빡쳤지만 자기는 삼장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정을 설명을 해주죠. 이어서 삼장도 진흙탈을 벗어던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손오공이 임금님한테 요괴 주소 알려주면 자기가 가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비랑 다른 후궁들이 발벗고 나서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동안 임금님의 사랑을 빼앗긴 게 서러웠던 거죠. 임금이 이제서야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 라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걱정 말라면서 팔개한테 야 팔개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팔개가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팔개 배 좀 채워주고 임금님한테 받은 주소지로 가보는데 집이 없네. 보통 요괴들 동굴에 살거나 그 근사한 건물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요기도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래서 손오공이 이상해갖고 토지신을 부르니까 토지신이 나타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제천대성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손오공이 너 여기 사는 요괴 못 봤어? 너 숨길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왔어. 그러니까 토지신이 덜덜덜덜 떨면서 저기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그 가지가 9개 달린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왼쪽 방향으로 3바퀴 돌고 오른쪽 방향으로 3바퀴 돈 다음에 두 손으로 나무를 치면서 열려라 요거를 3번 외치면은 요괴 집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손오공 일행이 가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땅이 구구구구구 하더니 나무가 사라지고 동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굴 앞에 팔개를 세워놓고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늙은 요괴랑 젊은 여자 요괴 둘이서 막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3년간의 자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아쉽긴 뭐가 아쉬워? 이러면서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늙은 요괴를 먼저 밖으로 꼬셔내죠. 밖에서는 팔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손오공이랑 같이 요괴를 공격하는데 둘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탁 밀어가지고 도망치게 되고 손오공이랑 팔개가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짜잔 비추더니 남극수성이라고 봉신연희에서는 원시천존네 집사 남극선홍이랑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남극수성이랑 손오공은 또 형동생 하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손오공이 형이죠. 오 동생 무슨 일인가 하니까 남극선홍이 늙은 요괴를 잡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늙은 요괴는 남극수성이 타고 다니는 사슴이었대요. 그래서 남극수성이 호통을 치니까 요괴는 사슴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 사슴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뒷목을 잡죠.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걔랑 붙어 먹던 젊은 여자 요괴 걔도 처리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팔개랑 호공이랑 같이 요괴네 집으로 가가지고 여자 요괴를 처치해버립니다. 여자 요괴의 정체는 하얀 여우였다는. 남극수성이 피투성이가 된 여우꼬리를 딱 들고 사슴한테 보여줘. 잘 봐. 너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저기 계신 저 제천대성님 있지? 저 형님한테 너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잘해. 알았어? 그러니까 손오공이 와가지고 동생 무슨 얘기하는 건가? 형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슴을 잘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오공이 토지신한테 야
동굴 불질러갖고 잿더미로 만들어라. 그렇게 시키고는 남국수성 8개랑 같이 비구국으로 돌아가서 요괴의 정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임금님은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 자기 지금 아프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죽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남국수성이 대추세알을 주면서 이거 다려서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오공은 임금님한테 이제 여자 좀 그만 밝히고 나란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숨겨뒀던 아이들을 보내주게 되죠. 백성들이 제발 은혜 갚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가량 비구국에 머물면서 배부르게 먹고 온갖 대접을 받은 뒤에 삼장 일행은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